제가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잘 들었습니다. 어떤 입장이라도 좀 있으실까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24일 전후로 사퇴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 그것도 잘 들었습니다.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건. 1인 1표제 관련해서도 이견 목소리가 좀 나오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것도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잘 보도해 주십시오. 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왜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당 대표를 여기까지만 할 생각인가요? 어머나 세상에. 아 그런 의미로. 아니 뭐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네. 저럼 저럴수록 네. 당대표, 아무리 당대표라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객관적인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심리 상태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일반적이면 저렇게 대답 안 하죠. 예. 그래서 참 짜증이 많이 난 상태인가요? 그렇죠. 지금? 그걸 감추는 게 내공인데 못 감추시네. 아, 쉽지가 않은 예. 상황, 심리 상태까지 예. 온 것 같다. 근데 뭐 어떻게 하실 거냐, 뭐 이렇게 계속 여쭤봐도 잘 들었다. 뭐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 말로만 잘 들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의총에서 사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나왔어요. 네. 하나는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당대표 사퇴. 두 번째는 연임 도전하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이른 사퇴. 예. 근데 둘 다 이제 사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머릿속에 스케줄이 있을 거고 연임에 대한 부분도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냐 싶은데 네. 행동은 연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그 G7 대통령이 가기 전에 정청래 대표를 안 불러서 논란이 됐었는데 네. 그때 대통령이 당부한 말이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정권 침해 부분들을 잘 수습해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 뭐였냐면 전북 갔어요.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곳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1인 1표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폐지 올리고 그리고 오늘 전남에 갔어요. 뭡니까? 왜 대통령이 좀 해라는 일은 하지 않고 본인 연임에 도움되는 일만 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왜 정청래 지도부의 사퇴 요구가 나오냐면 네.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자평했으면 안 돼요. 자화자찬을. 그러니까 서울은 안타깝고 전체를 봐서도 이겼지만 진 선거입니다. 소원거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면 당내에서 사퇴하러 가네요.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모질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잘했다고 자화자찬 해버리니까 이거 상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대통령이 며칠 보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리고는 대놓고 그릇. 당신 그릇이 안 돼요. 야당 대표처럼 했단 말이에요. 제사보다 제법에 신경 썼어요. 딴 마음 먹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안 됐던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응수를 어떻게 했어요? 정권은 좁다. 국민은 영원하고 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게 이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의 이 말하자면 감정을 네. 건드는 거지. 자격이 안 된다. 이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네, 있어야 네,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네. 정청래 대표가 뭐 수습한다고 이재명 대통령 17번 하고 단결했지만 두 번 안 속죠. 근데 연임을 생각하고 있으면 선거 졌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연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선거 진 나가야지. 선거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긴 선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예. 대표 입장에서는 연임을 생각한다면 네. 중간에 선거 관리 때문에 사퇴를 하더라도 선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모습은 연출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곡하게라도 이겼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문제는 이 대통령 순방과 관련한 뭐 공항에 나가는 거의 여부, 네. 당일에 전북을 가는 거, 정권은 짧다, 뭐 이런 게 이제 연이어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죠. 대통령한테 들이대는 느낌이잖아요. 네.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대통령 왜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또 만들었어. 벨기에 갔더니 갑자기 정권은 짧다. 네. 근데 보통 정권보다 당권이 더 짧지 않나? 당그거는 스쳐 지나가는 거지. 그 정권에 김용민 대한. 의원이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당권은 썼죠. 짧다라고. 썼어. 네. 아, 그래요? 네. 당원은 영원하고 뭐 당권은 짧다 그랬죠. 김용민 의원도 이번에 나온다는 대표 나가죠.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급 좀 해주세요. 그럼요. 모셔야죠 또. 국민은 영원하다해서 그 국민이 과연 모든 국민일까? 네. 근데 이게 딴지 게시판에 글을 정청래 대표가 올리면서 저는 그 국민은 네. 민심의 척도인 음. 저는 딴지의 당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딴지의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들이다. 민심이 천심이고. 민심의 척도가 거기다. 그렇죠. 딴심이 천심이다. 그래서 딴지가 하늘이네. 뭐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민심의 척도는 딴지 게시판을 봐라. 그리고 본인의 얘기를 딴지 게시판에 올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의 현 정권이 짭다고 해버리면 사실상 결혼식장에 가서 아니 장례식장에 드레스 입고 가는 느낌이거든. 장례식장에 드레스를 입고 가는 하여튼, 느낌. 늘상 쓰는 표현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데 네. 천자문도 바뀌었네. 하늘천 딴지네 그럼.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놓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편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잖아요. 실제로 뭐 편 들어줄 만큼 잘했다고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패배했다라는 자평이 나오는 가운데 이 책임의 원인이 단순히 지도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된 거니까 이제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있기는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도 정청래 연임은 아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아 있어요. 사실상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이게 다 나 때문 아니잖아.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친청파라고 불리는 분들은 공격을 방어하고 있어요. 사실 뭐 대표적으로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네. 뭐 친척파 아니랬죠. 김영환 본인이 엄청 내가 세게 바보- 얘기하시죠. 극명 알았어. 극명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극명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를 비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왜 갑자기 송영길 의원을 공격해요?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다고. 그러면 그게 극명인지 친척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행위 자체는 그렇고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인데 이분도 참 희한해요. 전 의원이긴 하지만 이제 전북도지사가 됐으면 행정관인데 네. 왜 저 그 송영길 의원을 윤리위에 해당 행위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당에서 좀 다르고 좀 불편한 소리를 하면 해당 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그립을 짜고 지금 정청래 대표를 옹이는 하고 있으나 사실 대통령을 이기겠다고 덤비면 사실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동조를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총선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원인이 정청래 대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수치적으로도 이겼습니다. 근데 그 과정 뭐 이제 아까 신정원 의원 얘기했는데 공천 과정의 매끄러움이라던가 갈등 관리나 뭐 연대 연합에 있어서의 뭐 유연함이라던가 아니면 접전 지역에서의 어떤 결정력이나 대표로서 가지는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는 어려울 거고 네. 그러면 이번 새로운 당대표는 더 어려운 집권 중후반기에 총선을 지휘할 사령탑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공격수의 역할은 탁월하지만 사령탑으로서는 약간 물음표가 될 수 있는 네. 약간 클린스만적인 그런 월드컵이니까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 해남 진도 완도를 지역구로 하는 박지원 의원이 제가 얘기하면 박지원 의원이 지금 2명이에요. 예. 그래서 나이 많은 박지원 의원이 군산 말고 예, 네. 억울해도 연임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좀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닌가라는 개인은 생각이 억울할 좀 수 있으나 억울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사퇴하는 게 맞다. 네, 그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퇴는 아니고 그러니까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게 맞겠죠. 도의상 지금 연임 안 도전 안 할 거면 사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달 이제 남았으니까. 그분 말씀은 뭐 제가 어딘가 아마 듣기로는 지도부 지금 총 사퇴하고 연임 생각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네, 걸로 아마 박지원 제가 의원의 얘기는 지도부 총사퇴 및 그쵸? 연임 도전 안 하겠다 선언하라 이제 그런 요거였죠. 거였던 것 네. 그게 이제 제도권 정치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지금 여당 대표고 4선 의원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인생 역정을 봤을 때 그러한 성정을 가진 분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무조건 고일 거예요. 고. 학생 운동도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하셨던 분 아닙니까? 네. 남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써서 대사관을, 예. 극명하게 본인의 의사 표시를 하셨던 물리적으로 네.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이걸 그냥 페북에 올리셨죠. 네.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고를 할 거다. 뭐야? 네. 대신 그 결과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이 뭐 간다. 강성 여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나는 간다, 당원 중심주의로 간다 이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 메시지가 먹혔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당원들은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보고 계속 이제 그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뭐 새롭게 던진 화두들이 있잖아요. 네. 의총 공개하자.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또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인 1표제 관련해서 사실 당내에서 해보니까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뭐 이제 굳이 따지면 뭐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뭐 김남희 의원, 뭐 전현희 의원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냈었는데 네. 그 기사를 이렇게 링크하면서 또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1인 1표제 문제 뭐 전대 내관대나 민심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전현희 김남희 의원의 기사를 올리면서 이제 저격을 한 거죠.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민주당 대의원하고 일반 권리당원하고 표가 똑같아요. 20대 1. 그렇게 전당대회 한 적이 있나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나요? 적용을 했나요? 이번에 이제 이번에 바뀐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했었죠. 예. 20대 1 이제 계속 줄여왔어요. 줄였죠, 예. 그래서 20대 1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1대 1로 가자라는 공약이었고 조금 미뤘어요. 이 논란이 됐던 건 본인 선거에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그때 있었죠. 아, 네. 그러네. 정청래 대표가 또 할 거면서 본인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반대해서 잠깐 멈춰 있었는데 이게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말하자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 빼고 당무에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얘기하는 건 1인 1표 안돼가 아니에요. 당에서 1인 1표제 안돼가 아니에요. 저도 1인 1표제는 방향성 맞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안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지금 김남희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영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원의 대표성 자체가 현재 떨어져요. 1인 1표제가 되면.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보정해 줄 것이냐. 이런 걸 좀 숙고하고 가자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단은 본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중간에 이제 선거 때문에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본인이 있을 때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거든. 근데 사실 보면 이해 충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선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룰이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룰로 바꾸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고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도 평가지만 앞으로 총선과 지지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외연 확장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지 않았냐. 사실상 표를 뜯어보면은 보수에 대한 지지세가 많다. 장동혁 대표가 저 난리통을 치고 저런 수준 낮은 당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표가 많았어요. 네. 사실 돌이켜보면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 표차 얼마 안 났습니다. 그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정도 4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에서 정성을 다해야 됐었다는 대통령 말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연 확장을 통해서 왜 당을 운영해야 되냐? 총선에서는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지층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총선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채집권이 안 돼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외연 확장성 지도자가 아니다고 이제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한테 넘겨주는 게 당을 위해서 좋은데 본인 살자고 지금 다 죽자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그렇죠. 내란 심판이랑 이재명 정부의 성공 저는 요것만 딱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근데 이제 내란 심판의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뭐 성공인데 그럼 너희 정부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성공인데 거기서 뭘 할 거냐 여당 프리미엄 말고 이걸 제시하는데 좀 실패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전국적 쟁점을 제시하는데 당 대표가 지역별로는 있죠. 전재수가 뭐 김부겸이 각자 하는 건 있었지만 정원호 시장은 사실 그게 후보는 그걸 좀 실패했고 그래서 생각하는 그러면 정청래가 그리는 미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원 민주주의랑 검찰 개혁 이 양툴로는 예. 선거를 못 이기는데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정청래 대표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내가 사실 이게 부족했는데 우리 당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 부동산 문제 이렇게 잡을 거다. 뭐 이런 국가 균형 발전 이렇게 잡을 거다. 청년 실업 문제 이렇게 잡을 거다라는 비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더 이제 영토 확장이 안 되고 근데 있는 당내 거 아닌가. 선거에서는 그게 유리할 수 예. 있다고 네. 판단한 거겠죠. 뭐. 네. 그러니까 당내 선거고 특히나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당원한테 호소할 수 있는 길은 당신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진짜 당대표 할 사람이 누구야? 누구가 더
원래 전통 민주당과 가까워 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누가 찐이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의 약점이잖아요. 뭐 그건 다 인정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물러설 수가 없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집권 1년 차에 이런 거는 진짜 그거는 처음 저도 보는 초식이긴 합니다. 윤석열 한동훈도 이렇게까지. 예. 김무성 대표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하면 가만히 그냥 다시 후퇴하고 막 아니, 이랬었죠. 심지어 대통령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해요. 국정 지지도 높아. 네. 근데 2년 차에 여당 대표가 막 들이대요. 아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도 대표란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책임을 억울해도 져야 되는 자리고 정치 상황이 그렇게 변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텨버리면 사실 제가 말했잖아요. 총선 재집권까지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정청래 대표 이 연임 문제가 앞으로의 진보 진영과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니까요. 여튼 뭐 네. 저 정청래 대표가 24일 전후로 아마 일단은 사퇴할 걸로 보인다는 보도들이 좀 있던데. 예, 그러니까 24일쯤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하는데 네. 그 시점을 즈음해서 사퇴를 할 것이다라는 JTBC 단독 보도가 있었고요. 네. 안쪽 밀어줬고요. 하늘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짜릿하고 다채로운 샤우팅을 모두 JTBC에서 짜릿하게 다채롭게 월드컵은 JTBC